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360개가 넘는 유치원이 적발됐습니다. 영상강변 텐트 안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는 휴대용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 매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한빛원전 2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원자로 6기 모두에 대해 공극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일 치러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 투수로 에이스 양현종 선수를 낙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도 300곳이 넘는 유치원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 차량 기름값으로 원장 개인차에 기름을 넣거나 유치원 운영비로 설립자 집에 전기요금을 내는 등 비위 유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명 이상의 원아가 다니는 목포의 한 대형 유치원. 올해 들어서만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대금을 지불하는 등 불투명한 회계로만 3건이 포착돼 380만 원을 교육청에 반납했습니다. 유치원 측은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취재진을 거칠게 몰아냅니다. 사실 마시라고 발음이 좀더 많은데 왜 저희 유치원에서 그러시라고. 저렇게 감사해서 적발됐든 뭐가 됐든. 무안의 또 다른 유치원.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원장의 개인 승용차 운행 비용을 통학 차량 유료비로 충당했습니다. 운전원 등 직원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도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리원하고 운전원은 시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의 집 전기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거나 학부모 자녀 출산 선물 비용 등을 운영비로 내는 등 비위 유형도 갖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참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다 해가지고. 전남의 유치원 550여 곳 가운데 3년마다 교육청 감사를 받는 사립과 공립 단설 유치원은 140여 곳. 이 가운데 목포와 무안, 해남 등 19개 시군에서 100여 곳이 지난 5년 동안의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에서도 6개 유치원에서 43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립도 한 곳 포함돼 있고 주로 회계 부정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의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에서 빈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1, 2호기에서는 그럴 리 없다고 자신했던 원전 측이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민간단체는 한빛원전 6기 모두 조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도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원형 돔과 경납 건물을 연결하는 부위에서 18개의 공극이 발견된 겁니다. 콘크리트에 난 구멍을 말하는 공극이 위험한 것은 만일의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빛원전에서는 지금까지 4호기에서만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35개의 공극이 발견되자 같은 시기 같은 회사에서 만든 한빛 3호기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 2호기도 조사해보자는 민간단체 요구에 원전 측은 없을 것이라 장담해왔지만 이번 2호기 조사에서 공극이 나온 겁니다. 이 경험이 많은 회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한빛 2호기는 정비를 마치고 이달 중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발전 재개는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다른 원전으로도 공극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민간 단체는 2호기를 만든 회사가 1호기도 만들었다며 한빛 1호기는 물론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5호기와 6호기로도 조사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니 3호기도 해야 되고 2호기도 추가적으로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1호기는 2호기하고 1호기하고 쌍둥이고 3호기하고 4호기 쌍둥이고 5, 6호기도 지금 5호기 검사한 결과를 보고 6호기도 나올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한빛원전은 6기 가운데 5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 중인 5호기에서도 공극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만약 공극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모든 원전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영산 강변에서 야영하던 6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에는 부탄가스로 작동되는 온수매트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부탄가스 때문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용전동의 한 대교 아래 영산강변에 텐트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63살 김모 씨와 김 씨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정오쯤입니다. 부부와 연락이 안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처남이 현장에 왔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신고자에 의해서 그 텐트가 개방된 상태였고 현장에 망자 2명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텐트는 안에서 닫혀 있었고 김 씨 부부는 누워 있는 상태였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위를 피해 텐트 바닥에 깔았던 온수매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김 씨 부부는 추워진 날씨에 보시는 것처럼 밸브를 통해 온수가 공급되는 매트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탄가스가 열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밖에 있어야 할 부탄가스통이 텐트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수매트에 사용하는 그 가스를 그 통이 안에가 해간 그 가스통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텐트용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밖에 있어야 되는지 안에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약간 텐트 안쪽에 있더라고. 바로 그.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요즘 충청도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뜨겁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웃 동네 이야기인 것 같지만 호남 고속철도 노선 조정과 맞물려 있어서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충북 오송역은 경부 고속철과 만나는 거점역이 됐습니다. 여기에 SRT까지 개통되면서 오송역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철 노선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 구간의 상습적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2개 선로를 더 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안, 아산하고 이제 오송역 이쪽에 선로가 있거든요. 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추가로 뚫게 되면 열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50% 이상 더 넣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같은 부작용이 지난 2005년에 충북 오송을 분기역으로 결정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기존 노선을 4개 선로로 복선화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호남 고속철도를 직선화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세종시와 공주, 익산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직선 선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오송 평택 구간의 추가 선로를 까는 것과 비교해서 건설 비용은 비슷하지만 호남 고속철도 직선화도 가능하고 세종시의 접근성도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일거양득입니다. KTX 세종역 건설 움직임을 계기로 호남 고속철도 노선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3년간 반환한 국비가 총 531건에 79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복지 분야로 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영유아 가정 양육 등에 쓰여야 할 200억 원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국비 요청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통해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1차전 선발 투수로 양현종 선수를 예고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디어데이에서 부상 때문에 고민이 있었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양현종 선수를 선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센의 선발 투수는 브리검 선수로 결정됐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5위로 진출한 기아는 2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전부터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겨울 철새들이 많이 찾는 순천만에서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채취한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지자체마다 비상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지만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와 맞물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춰 철새 개체수가 늘고 있는 순천만 인근에서도 AI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폐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인근 상인들은 올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AI 발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2달 가까이 이어지는 폐쇄 기간으로 방문객 감소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철새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오면 어쩌지 다들 걱정이에요. 예, 손님이 뚝 끊기니까 그러면은 겨울 한철 장사는 못하고 거의 저희가 문을 닫아야 되나? 순천시도 전국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I 발병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순천만 폐쇄는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순천만 상시 개장 의지를 밝혀온 만큼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65일 개방을 하고 지역 경기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 체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방역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철새들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예년보다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철새 도래 경보까지 발령돼 있는 상황. 현재 시군별로 거점 소독과 방역 상황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나기에 나선 철새들의 방문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가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등 처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80% 이내로 하겠다는 공정임금제 실현을 약속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희국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공정임금제와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운송료 현실화 요구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 코카콜라 분회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카콜라와 운송사 원청인 LG생활건강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분회는 부당해고 철회와 운송료 인상, 그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52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저녁 구례군 광이면 방광리의 한 주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인 85살 이모 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입니다. 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이 씨가 자신의 반찬을 뺏어 먹었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6살과 3살 난 자매가 던진 돌멩이 4개에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매는 어머니인 37살 A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13층 옥상에서 돌멩이를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만 10세 미만인 자매는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